그중 이 결과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죠.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탄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 심지어 굴욕감까지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예,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저는 제가 좀 무딘지 몰라도 전 사실 마지막까지 설마 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가석방 사실상 결정이 나는 걸 보고 이제 뭐 돈도 실력이다 이런 얘기했던 정유라 씨 말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어허. 사실 이건 제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시민사회 단체 분들도 많이 지적을 했던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어떤 평등에 대한 열망 이런 걸 사실 모욕하는 이야기잖아요. 예. 네,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떠올라서 그런 표현을 썼고요. 이건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촛불 집회에 열심히 참여했던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촛불 열차 마지막 칸에 올라탔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2017년 초에 법원에서 사표 냈을 때 주변에서 너 구속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음흠. 근데 이제 촛불의 보호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 시민들에서 대해서 뭐 부채감도 가지고 있고 남일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오다 보니까 좀 감정이 많이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은 가석방 요건에 맞게 절차대로 진행했다. 그 네. 여기에는 재벌 이재용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특혜라는 비판에도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박범계 장관 입장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이제 형기 60% 이상 채웠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뭐 합법인 거는 사실 맞죠. 왜냐면 룰을 바꿨으니까요. 이게 음. 원래 형기 80% 룰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번에 60% 룰로 바꿔서 지난달부터 적용을 했고 이번이 사실상 첫 대규모 가석방 심사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룰을 바꿔서 처음 적용하는 거니까 굳이 말하자면 합법이 된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정당하냐? 저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지금 60% 룰을 바꿔서 선도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음. 하필이면 동종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것도 작은 사건이 아니죠. 국민연금의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받은 걸로 지금 혐의가 있는 그 사건 경영권 불법 재판받고 승계 있는데 의혹. 예. 예, 그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석방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련돼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원용이 되더라고요. 3명 중에 2명이 찬성한다. 이런 네. 결과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뢰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아요. 음. 그 여론조사 중에 보면 질문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재용 가석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음. 근데 거꾸로 보면 예를 들어서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가석방하지 않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음. 이렇게 물으면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사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석방 찬성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결과를 그냥 쫓아갈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는 문제다.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고통 지수가 정말 최악의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통을 사실은 덜어줘야 될 책임은 1차적으로 공적 영역에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의 공직자들한테 원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사실은 하지 못했죠. 뭐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라던가 음.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라던가 또 뭐 산재 관련돼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즉시에 빨리빨리 처리를 못하면서 국민들한테 답답함을 줬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조성됐다. 그래서 이걸 그냥 따라갈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배경에 있는 마음을 이해를 하고 음. 우리가 가석방은 원칙대로 안 된다. 그렇지만 여론이 형성된 배경에 대해서 성찰하겠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는 또 사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대했던 경제 활성화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풀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거꾸로 말하면 그건 사실상 이제 사면이 되는 거죠.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종범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본범인데요. 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종범을 사면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 안 할 거냐 이런 문제로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필요성도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뭐 삼성전자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뭐 대규모 투자 이런 문제도 이재용 부회장 없는 상태에서도 잘 결정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난 5월 달에 대통령 방미했을 때 19조 원 가까이 투자 계획 발표했었거든요. 네. 네, 이런 일들이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취업 제한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노영희 변호사랑 진중근 작가도 있어서요.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재판을 해보면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사건의 당사자가 됐을 때 이제 다른 일반 재판하고 좀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솔직히 변호사 입장에서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재판을 이제 해보셨고 그 분위기 같은 걸 정확히 아시고 그러실 텐데 뭐 네. 보면은 재판장이나 변호사, 검사 이제 뭐 속된 말로 모두 미리 알아서 긴다 이런 느낌. 그래서 또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다 생각하면 꼭 그렇게 나는 듯한 느낌. 저는 그게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네. 어떻습니까? 재판할 때. 뭐 판사마다 다르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저는 이건 지적하고 싶어요. 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재판이 너무 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 달에 지금 국민연금 손해준 사건 관련돼서는 기소가 됐는데 지금 11개월째 사실상 재판 진도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비슷한 사례로 양승태 대법원장 사례가 있죠. 이게 2년째 거의 진도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잘. 그래서 이런 사건들 천천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 여론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재판들 이렇게 진행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또 재판 지연 전략까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자, 진중근 작가님. 예, 그 돈과 권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의 반칙과 특권이 문제가 되는데 그 내일 마침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재판 결과 알기 어렵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재판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서요. 예, 그 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좀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